마케팅 트렌드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월 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무료 상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알파세대가 온다의 저자이신 노준영 저자님의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단 선착순 30명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장소나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꼭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스타그램 광고가 효율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마케팅 쪽으로 이제 진행한 지 한 4년 차 되어 있는 이제 김민정 마케터라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략제안 2팀 이문경 마케터입니다. 우선은 오늘 그 마케팅 주제는 인스타그램 광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선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인스타 광고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조금 다른 매체에 비해서 좀 효율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스타 광고가 조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효율이 괜찮은 광고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내 인스타그램 광고는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효율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겸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 광고에 효율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첫 번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한번 문경 씨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효율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보통은 그 인스타그램 그 게시글 홍보하기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페이스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광고 예산을 얼마로 세팅을 했는지, 광고 예산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일단 최적화가 일단 되기까지의 그 예산이 좀 도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떤 소재로 광고를 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캠페인가 그 효율이 안 나온다고 해서 캠페인을 자주 껐다가 켰다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픽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인스타 광고를 지금 어디서 하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실 때 보통은 이제 조금 페이스북 광고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입을 하고 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피드에 대한 내용의 인사이트를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올린 그 피드의 게시글을 이제 홍보하기 버튼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보하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이 광고이기는 해요. 예산을 걸어놓고 저희가 어느 정도의 타겟을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뭐 관심 있는 주제나 이런 거를 설정을 해가지고 노출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의 전환이 찍혔는지, 구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픽셀, 뭐 리타게팅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광고를 하고 있는 이 광고 시스템이 그냥 인스타그램 계정 안에서 이제 광고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계정 광고를 돌리기 위해서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한 후에 이 비즈니스 계정 안에서 광고 계정을 생성해서 저희가 타겟팅을 세팅을 해서 돌리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효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처음에는 광고 예산이 크지 않고 이제 트래픽 광고처럼 해가지고 이제 게시물을 도달하기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픽셀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타겟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떤 타겟으로 맞춰서 광고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 효율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을 하실 때 인스타그램 계정 안에서 게시물 홍보하기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 안에서 광고 계정을 생성하셔서 광고를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예산을 얼마로 세팅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문경 씨가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보통 광고 예산 세팅을 할 때는 일 예산 한 5만 원 정도로 세팅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페이스북 측에서는 광고 예산을 테스트하실 때 평균적으로 브랜드에서는 월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놓고 광고를 진행을 한다라는 이 통계 데이터들이 있어요. 문경 씨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적합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말씀 주신 대로 1예산 5만 원 정도는 일단 그 광고를 돌려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광고 예산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이게 오류가 뜰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광고 예산이 5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 예산을 설정해 놓은 만큼 노출량이 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CPC처럼 해가지고 클릭당 비용으로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뭐 CPM처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걸어놓고 그만큼 노출을 하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냥 클릭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만약에 예산이 5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데 뭐 전환 캠페인에 타겟팅이 좀 더 정교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뭐 어떤 그 타겟에게 도달할까 이런 거를 결정하기 전에 이 광고가 내가 원하는 타겟에게 도달하기 전에 오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도달이 돼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최저 예산을 조금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평균적으로는 이제 5만 원에서 이제 평균 이제 브랜드에서 테스트를 할 때 월 3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일 예산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테스트를 해주시는 게 좋고 초반에 이제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광고가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는지 모르고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부터 많이 태우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 가이드를 조금 생각을 하셔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에는 어떤 소재로 광고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물건을 구매를 할 때도 그 뭐 소구점을 잡은 소재도 좋지만 저는 좀 할인율이 들어간 좀 이렇게 커머스적인 부분을 그 광고를 보면은 좀 보고 클릭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실사용 동영상이나 뭐 비포 애프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소재가 저는 조금 이렇게 그 후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메타 광고주 분 또 제가 그 사진 소재랑 뭐 동영상 소재 다 진행을 해봤지만 영상 소재가 그래도 좀 효율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영상 소재를 일단 노출을 해놓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재생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피드를 내리다가 이 영상을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음성이 켜져 있는 상태라면 바로 음성이 나오게 되는 시스템이라서 초반에 어느 정도의 후킹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영상 소재를 같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 소재가 라이브 되면서 노출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조회수로 찍히거든요. 그럼 광고를 많이 태우고 오래 태울수록 조회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이제 영상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이 영상이 좀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후킹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좀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뭐 B&A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이거를 뭐 썼는데 이렇게 변했다. 이거를 스토리적인 스토리텔링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단일 이미지 소재라든지 설명이 조금 필요한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상 소재가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구매한 제품도 있으실까요? 아, 제가요? 아, 저는 좀 화장품이나 요즘엔 그 속눈썹 그
가닥 속눈썹이라고 해가지고 좀 붙이는 속눈썹이 좀 많이 뜨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관심이 있는 거기도 하고 해서 최근에는 쿠션이랑 속눈썹을 한번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뷰티 카테고리에 한번 이제 관심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광고를 클릭하고 나면 계속 똑같은 광고가 광고만 뜨거나 뜨잖아요. 예. 아니면은 또 유사한 컨텐츠들이 계속 뜨잖아요. 네. 그 알고리즘이 아마 광고주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광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고 아니 내 휴대폰 해킹당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기반으로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제가 누구인지 이미 인증을 하고 시작을 하고 이 시스템에 접속한 이후부터는 내가 행동되는 그 데이터들을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계속 이 행동에 대한 데이터들을 축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광고를 보고 화장품에 대해서 나는 광고에 좀 관심이 있어. 이번 달에는 팩트를 좀 사볼까? 해가지고 팩트 광고가 떴을 때 팩트 광고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 얘가 요런 느낌의 광고를 보면은 클릭을 하는구나. 결국에는 구매를 하는구나. 요런 데이터들을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축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광고에서 내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에서 이 광고를 클릭을 하고 구매를 하고 뭐 장바구니에 담았다.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는 다시 한 번 더 타겟팅이 되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의해서. 그래서 처음에 소재를 만드실 때 소재의 후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광고 아니면 다른 매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소재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브랜드의 그 효율성이나 방향성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소재를 잘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우선은 문경 씨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광고주가 어떤 광고를 조금 많이 하고 있죠? 뷰티 광고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뷰티 쪽의 브랜드를 몇 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소재가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뷰티 쪽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비포 앤 애프터라든지 실사용을 하는 동영상이 제일 좀 그러니까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그만큼 클릭도 많이 하시고 그만큼 전환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뷰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B&A 소재를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뭐 다른 매체의 뭐 다른 카테고리의 광고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DB 쪽이라든지 이런 광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이제 감을 조금 못 잡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판매를 하면은 되는 거니까 이 제품을 판매를 해가지고 이 판매된 데이터가 바로바로 찍혀서 이 내용을 확인하기가 쉬운데 뭐 DB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광고를 세팅을 해서 라이브를 했을 때 뭘로 이제 전환을 체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모호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조금 판단을 하는 기준을 보통 클릭률 같은 걸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릭률 기준으로 했을 때 소재에 따라서 엄청 클릭률이 달라져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실제로 같은 소재를 가지고 타겟을 다르게 세팅을 했을 때의 클릭률도 결과적으로는 또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뷰티 광고 중에서 이제 남성용 제품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남성용 제품인데 여성 쪽으로 소재를 노출을 한다. 근데 이 맥락이 남성 제품에 대해 조금 더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클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클릭률이 떨어지면은 홈페이지에 유입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실제로 구매 연결까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고려해가지고 내 타겟이 남성 타겟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재 역시도 소구점을 남성의 포인트를 잡아서 노출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타겟에 대한 맥락도 어느 정도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댓글이 지금 달렸네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주원님 그 뷰티가 페이스북 초반에는 진짜 잘 되었는데 이젠 누구나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매체다 보니까 치열해져서 그런지 광고 효율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B&A 이미지 소재도 반려가 너무 많이 돼서 소재 뽑기도 어려운데 이런 경우 무조건 영상으로 뽑아야 할까요?
라고 네,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광고에는 무조건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영상을 뽑아야 잘 된다. 무조건 영상을 뽑아야 된다. 요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섣부를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B&A 소재가 반려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페이스북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반려된 소재가 한번 나온 계정을 좀 주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초반에는 페이스북의 운영 원칙에 따라서 먼저 세팅을 해주시고, 이 B&A 소재도 조금씩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문경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같은 네, 입장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존에 그냥 네. B&A 소재도 반려가 너무 많이 돼서 소재 뽑기가 어려운데 네, 페이스북 일단 정책대로 조금 네, 기존에 세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조금 테스트를 좀 해보셔서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NS가 진짜 누구나 가져가는 매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재가 딱 노출됐을 때 바로 가지고 가는 후킹성, 이걸 바로 클릭하게 만드는 거에서 먼저 이게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세팅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노출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타깃에게 노출을 했을 때 우리의 소재가 클릭되지 않고 우리의 소재에서 전환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비딩 경쟁에 일단 들어가서 노출은 시켰지만 결국에는 이 실제적인 광고 경쟁에선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의 효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B&A 소재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그 B&A 소재에서 뷰티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후 비교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난 사진을 뭐 반을 보여주고 반은 뭐 깨끗한 피부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요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 측에서는 뭐 외모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자극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소재가 반려가 됐으면 그 소재가 이제 거절된 상태로 떠 있을 거거든요. 빨간색 삼각형 버튼이 떠 있는 상태로 거절된 상태가 이제 떠 있으면 이 소재를 수정하기를 눌러가지고 똑같은 소재로 또 교체를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데이터는 보고서로 뽑으면 이전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일단은 삭제를 하세요. 왜냐면 그 광고 시스템에 거절된 소재가 남아있는 게 정말 안 좋아요. 왜냐면은 이 페이스북 자체는 이 광고 시스템 안에서 광고 소재가 거절이 되었는지, 뭐 반려가 된 소재를 계속 돌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누적 이렇게 시키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광고 시스템에서 삭제가 됐다 하더라도 예전에 거절된 소재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광고 안에서는 계속 이제 거절된 소재가 있었던 계정이다라는 걸 판단을 이제 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절된 소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광고 계정 자체가 여기는 조금 주시를 해야 되는 계정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광고를 세팅을 할 때 처음부터 너무 자극적인 소재를 세팅을 했다, B&A 소재를 처음부터 세팅을 했다, 반려가 됐다 라고 하면은 그 계정이 영구정지가 당할 수 있어서 좀 많이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아무래도 조금 후킹성이 약하더라도 좀 트래픽 광고 위주로 해가지고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좀 알리는 그런 소재를 먼저 말씀을 세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후반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계정이 안정적이다, 이 계정 안에서 소재를 클릭하는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브랜딩 광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 후킹이 필요한 소재들을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막 스토리 라인이 막 다 짜져 있고 모델이 나와서 계속 대사를 읊어주고 후기용 이미지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영상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GIF 소재처럼 해가지고 움직이는 이미지 소재로 나가는 영상 소재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소재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 소재를 봤을 때 이미지랑 그 GIF 소재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조금 생각하실까요? 일단 좀 생동감 있게 좀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제일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 사진 소재보다는 더 일단 눈에 띄고 한 번 더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광고 소재를 똑같은 이미지 소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이미지 소재 A를 먼저 노출을 하고 똑같은 이미지 소재 B에서 문구만 움직이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냥 단일 이미지로 노출된 이 소재보다는 문구가 계속 움직이면서 지금 구매하기, 뭐 지금 할인 중 이런 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내 시선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있는 생동감이 있는 소재의 텍스트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서 이미 주시가 한번 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한 소재라고 하더라도 이 움직이는 소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 시스템, 뭐 메타 광고 시스템에서 권장하는 것도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세팅할 때,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피드를 세팅할 때 움직이는 텍스트 이미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더하기 버튼 위에다가 뭐 화살표 같은 걸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런 버튼을 추가를 해달라, 이런 것도 권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통해서 스토리텔링 소재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미지 소재에다가 뭐 조금 움직이는 텍스트 이런 거를 한번 넣어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미지가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영상 소재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만들기가 영상 소재보다는 쉽잖아요.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것도 달렸네요. 네. 네. SNS 광고 고민이 많았는데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주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광고 시스템을 세팅을 초반에 하시는 광고주 분들이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광고 세팅을 했는데 계정이 바로 비활성화 됐어요. 계정에 로그인 했더니 이제 세팅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계정인지 없는 계정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지만, 초반에 먼저 이게 거절된 사유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 맨 처음에 세팅할 때 이런 식으로 조금 이런 소재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사용을 했네? 해가지고 거절된 소재가 있는 상태에서 검수를 한번 넣었다. 검수를 넣었는데 통과가 반려가 됐다 라고 하면은 그 계정을 웬만하면 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서 광고를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이거를 어떤 식이 후킹이 있는 소재고 없는 소재인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광고 대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팅에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소재를 세팅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의 소재를 계속 생성을 해야 되는지, 초반 계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주제가 뭐죠? 캠페인이 뭐 효율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자주 뭐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하시는 광고주분들이 있으신데,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최적화를 해가지고 광고가 일단 노출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다 노출을 시킨 다음에 가장 효율이 좋은 그 소재에게만 막 노출을 시켜요. 근데 요런 최적화가 되기 전에 일단 효율이 안 나오네, 일단 잠깐 꺼놔야겠다, 그리고 한번 다시 켜볼까 하면서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할 때 제일 많이 이제 조금 힘든 경우가 소액 광고주님 분들이 보통 더 그렇게 캠페인을 자주 온오프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이 예산을 걸어놓고
정해놓고 이 예산이 뭐 진짜 100원만 빠져나가도 이 효율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광고 예산을 조금 한 1예산 5만 원이지만 10,000원 정도 태웠는데 반응이 좀 별로네. 아, 일단은 끌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껐다가 뭐 다른 소재로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다시 라이브를 했다가 이거를 반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 1예산을 걸어놓은 거를 어느 정도 소진을 하고 이 데이터를 얻어낸 다음에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출을 하면은 조금 효율적이야, 저지면에 노출을 했더니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아, 이런 관심사가 있는 사람한테 노출을 했더니 클릭률이 올라가네, 이런 데이터들을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예산도 적은 상태에서 광고 캠페인을 너무 자주 온오프를 하고 소재로 온오프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걸 판단을 하기 전에 이제 광고 시스템이 조금 내가 최적화를 하려고 하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오프가 되고 그러면은 그 도달하기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의 광고 시스템이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 데이터가 효율적일 리가 없어요. 광고가 이제 저희 타겟에게 도달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유의미한 타겟에게 도달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내서 그걸로 인해서 점점 최적화를 할 때 저 효율성이 있게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광고 예산을 온오프를 빨리빨리 해버리면은 이 타겟을 찾기 전에 오프가 돼버리고, 찾기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계속 최적화를 그 안에서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도 이 데이터 안에서 진짜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타겟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머신러닝 최적화를 돌리고 있으니까 효율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온오프를 하니까 최적화가 되기 전에 광고가 오프가 돼가지고 라이브도 제대로 못 해보고 효율은 이 소재 효율이 안 나오는 소재네 라고 시스템이 판단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캠페인을 세팅을 하고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읽어주시겠어요? 네. 김도훈님 안녕하세요. 강의 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성과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최근에 저희 회사 계정뿐만 아니라 주변 업체들의 계정도 해외 해킹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아 보이는데 공식 대행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하실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김도훈님이 페이스북 해킹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페이스북 해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광고 계정이 다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대상이 특정한 타겟을 지정을 해가지고 얘를 해킹을 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공지를 하진 않아요. 그 광고 시스템이 보이면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링크를 보내거나 해가지고 해킹을 가져가고, 그걸 실수로 클릭을 하면은 해킹이 되는 시스템, 아니면은 저희 광고 계정이 어디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 접속을 해가지고 해킹이 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식 대행사를 제외하고 다른 그 브랜드의 계정에서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페이스북에서가 요즘에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날아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 지금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가 비활성화되기 직전이니까 지금 여기 들어와서 인증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은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으로 보내긴 했는데 페이스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아무리 이제 이런 거 해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달라 이렇게 안내를 드려도 광고주분들은 그때그때의 순간 판단력으로 이제 좀 페이스북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이 메시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거를 했다. 해야겠다. 네, 해야겠다. 페이스북에서 프로필도 페이스북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김다운님이 공식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관리를 진행할 시에 이와 같은 현상들을 방지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광고 그 계정과는 다르게 페이스북이랑 실시간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렇게 해킹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광고주분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 계정을 메일을 보내가지고 서명을 하고 이렇게 계정을 찾는 것보다 저희 쪽에서 컨트롤을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만약에 광고주분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희 쪽으로 바로 이제 이 메시지 왔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이게 페이스북 쪽에서 보낸 게 맞느냐 확인을 해달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페이스북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소통을 해가지고 받은 메시지의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고 계정이 아예 뭐 개인 계정이 완전히 해킹을 당했다,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컨트롤이 어렵지만 광고 시스템 안에서 발생하는 뭐 이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광고 대행사 안에서는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식 광고 대행사를 사용했을 때의 메리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희가 공식 광고 대행사이기 때문에 광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관해서는 페이스북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가 일단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광고를 뭐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야 효율이 더 잘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광고를 소재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아무래도 이거를 업으로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 가지고 운영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대행을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픽셀 데이터 활용과 최적화인데요. 일단 픽셀을 활용을 안 하시는 광고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픽셀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전화 스크립트를 설치를 해서 뭐 어디서 구매가 일어나는지, 뭐 장바구니 얼마나 담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하고 조금 광고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이렇게 픽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페이스북 픽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권장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픽셀 스크립트를 심을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 스크립트를 심어야지 저희가 추가적인 모수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스크립트를 심어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마트 스토어로 광고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쿠팡으로 광고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픽셀을 저희가 심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픽셀 활용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고 페이스북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픽셀 데이터는 필수적으로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 픽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2가지가 있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일단은 맞춤 타겟이 있고요. 유사 타겟이 있는데, 일단 맞춤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의 광고를 돌리면서 좀 모수를 쌓은 다음에 요거를 다시 리타겟팅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 맞춤 타겟을 기반으로 해서 맞춤 타겟이랑 유사한 사람들에게 더 노출을 시켜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페이스북 광고 시스템에서는 이미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픽셀이 없더라도 타겟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그거는 일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보유한 뭐 개인의 이름이라든지 아이디, 뭐 그 다음에 뭐 이메일이겠죠? 이메일 아이디, 그리고 휴대폰 번호, 뭐 요런 거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가입을 할 때 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 뭐 성별이나 연령 요런 것까지 추적이 가능하겠죠. 요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타겟팅을 하는 거는
그냥 픽셀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요건 광고 시스템 안에서 나는 여성 2030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만 노출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거는 픽셀이 없어도 세팅이 가능한 부분이고, 픽셀 데이터라는 거는 여기서 좀 더 심화된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 픽셀, 저희가 광고를 돌렸을 때 이 데이터들이 어떤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가졌는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예시로 들면 상자라고 할까요? 상자가 있어야지 이걸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픽셀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상자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체적으로 이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계정 안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축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축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담고 싶어하는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픽셀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픽셀은 홈페이지에 심어져 있어야지 유효한 작용을 할 수 있다를 일단 필수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문경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맞춤 픽셀, 그 다음에 유사 픽셀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맞춤 픽셀 같은 경우에는 맞춤 타겟이라고 하죠. 저희가 픽셀 스크립트를 홈페이지에 심을 때 이벤트 값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매에 대한 이벤트다, 구매에 대한 이벤트를 발생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구매에 대한 픽셀 이벤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장바구니 담기에 이벤트 값을 심었다라고 하면은 장바구니 담기에 이벤트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특정한 랜딩 페이지에 들어왔던 페이지 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벤트 값 스크립트로 심어 놓으면은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놨다가 나중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맞춤 타겟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리타겟팅, 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픽셀 데이터를 심어가지고 이제 좀 리타겟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리타겟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나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또 이제 그 사람이 제품을 만약에 소모품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슬슬 다시 재구매할 그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 전에 구매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놨지만 아직까지는 구매하지 않은 타겟, 이런 식으로 세부 타겟을 세팅을 해가지고 그 대상자들에게만 광고를 또 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서 픽셀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픽셀 데이터를 무조건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사 타겟도 있죠.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픽셀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를 이제 계속 돌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 광고를 돌린 거 안에서 우리 제품이랑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구매가 많이 일어나네? 이런 카테고리를 광고하는 픽셀 유형의 사람들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장바구니에 많이 담고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네?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에서 노출을 시켜봤더니 여기서도 구매를 하네? 이런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축적 이렇게 해가지고 유사한 타겟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사 타겟을 세팅을 할 때 구매 유사 타겟 1%, 3%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체와 어느 정도 유사한 브랜드, 픽셀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에서 실제로 우리 브랜드에서도 적용했을 때 구매 전환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유사한 타겟을 세팅을 해가지고 최적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타겟들까지 어느 정도 노출을 더 많이 시켜가지고 우리 브랜드에서 여기까지는 노출을 안 시켜봤는데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유사 타겟을 잡아서 노출을 더 시켜서 전환을 더 많이 발생을 시키네? 이런 부분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 온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 얘기를 해봤고, 질문에 대해서도 더 얘기를 해봤는데 추가적인 꿀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문경 씨가 생각했을 때 인스타그램 광고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인스타그램 시장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지.
일단 이커머스 업종의 경우에는 일단은 페이스북 메타 광고를 좀 진행을 좀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인스타그램 광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 일단 타겟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긴 한데 일단 그 가장 좀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는 SNS 광고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좀 필수적으로 가져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인스타그램을 저희 회사 내에서도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못 봤어요. 피드를 직접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있는데 뭐 그냥 다른 사람 스토리만 보고 뭐 피드를 직접적으로 올리거나 본인 스토리를 올리지 않는 사람은 봤지만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이 연령대들도 점차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 광고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서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취향이라고 하죠. 그 취향의 영역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서도 네이티브를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광고적으로도 접근하기 쉬운 매체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광고가 요즘에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계정이라고 하죠. 그 매체에 대한 체류 시간 데이터 같은 걸 봤을 때 영상 쪽으로 들어가는 그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 릴스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쇼츠라든지 이렇게 영상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들에서 사람들이 유입하는 시간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쪽으로도 조금 많이 좀 광고를 태워야겠다. 사람들의 체류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 이런 매체도 적용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많이 들어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광고를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최적화에 대한 꿀팁이라고 할까요? 최적화에 대한 꿀팁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광고주 분들 그리고 많은 마케터 분들이 처음에 초반 세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그 효율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초반에 그 광고 계정에 아직까지 광고를 태우지 않은 계정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 소재의 효율을 먼저 볼 것 같아요. 타겟을 먼저 지정을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내가 사용하는 픽셀 데이터, 광고 계정의 이제 좀 머신러닝 데이터, 최적화 데이터들이 처음부터 좁은 상태에서 점점 깔때기 형식으로 좁아지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하는 타겟은 넓게 풀어두고 대신에 소재들 중에서 우리의 브랜드의 제품이 어떤 제품인데 소재 컨셉이나 소구점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지고 A 컨셉, B 컨셉, C 컨셉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세팅을 쭉 해보고 그 안에서 클릭률이 많이 발생하는 소재 아니면은 효율이나 반응도가 좋은 소재, 실제로 전환이 발생하는 소재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서 우리 브랜드에서 가져갈 컨셉 소재를 먼저 찾아내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전환 캠페인뿐만이 아니라 뭐 어드밴티지 캠페인이라고 하죠. 자동으로 이제 그 시스템이 최적화해주는 그런 캠페인인데 이런 캠페인들도 많이 활용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그 광고 시스템적인 변화를 얘기를 해보자면, 이전의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거를 일일이 세팅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도 많고, 이 타겟팅에 대한 그 타겟팅 범위가 엄청 정교화를 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그렇게 가능하지만 이 시스템이 점점 개발이 되면서 좀 더 진화가 되면서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그 시스템에 한번 편승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광고, 이 매체 계정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잘 됩니다 라는 거를 일단 먼저 얘네들한테 판단을 하게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타겟 범위를 좁혀가지고 타겟팅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데이터에 대한 모수가 쌓인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뭐 수정하거나 아니면 타겟 범위를 좁혀서 운영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뭐 그 모수를 이제 좁혀놓은 상태에서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넓게, 그리고 그 매체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정보를 일단 수집을 하고 그 안에서 솎아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진이 님께서 펫보험 업종으로 SNS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DB는 10개 정도 들어오는데 하고 지금 댓글이 끊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댓글을 추가적으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갈동선 님이 제가 얼마 전에 전자책 관련 인스타 광고를 진행 중인데 픽셀 데이터를 페이지 뷰 이외에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할지, 그리고 전자책 광고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전자책이나 이런 거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전자책은 아니고 저는 일단 실제 책을 더 선호를 해서 전자책은 아직 구매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이라고 하면은 보통 교육업종에서 가장 많으신데, 교육업종 광고를 할 때 전자책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업종, 아니면은 영상을 판매하는 업종, 이런 식으로 뭐 다양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전자책을 판매를 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픽셀 데이터에서 페이지 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픽셀 데이터에서 페이지 뷰를 사용한다는 거는 실제로 이 전자책에서 구매 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전환 페이지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전환 픽셀까지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다라고 하면은 이 전환 값을 많이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하는 그 타겟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가지고 그 타겟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이제 광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전자책을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만 진행하지 않아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같이, 교육에 대한 계정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제 광고를 같이 돌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비율보다는 인스타그램에서 자체적으로 그 피드를 구독하는 비율이 좀 더 높잖아요. 그러면 인스타그램도 리타게팅이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도 이제 조금 모수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리타게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좀 반응이 있었던 타겟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준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앞서 말씀 주신 서진이님, 사실 실질적인 DB라기보다는 단순 문의로 끝나고 이러한 DB가 많아서 실제 DB는 하루에 1개 정도 됩니다. 혹시 SNS 광고는 이렇게 DB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추가적으로 다른 매체를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라고 이어서 말씀을 주셨네요. 일단은 SNS에서 DB를 수집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매체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매체 자체가 특정 내가 원해서 이제 그걸 검색해가지고 보험을 무조건 가입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가 뜨는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다른 곳에서도 검색을 해봤고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그런 광고가 뜰 때마다 클릭을 해봤고 이 사람한테 노출하면 광고 효율이 좀 있겠는데 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가지고 광고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DB를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이 DB에 대한 반응도가 엄청 니즈가 강한 사람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DB가 하루에 1개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라고 하시는데 이 DB를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타겟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소재나 아니면 질문 문항 이런 것들은 좀 변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광고는 이렇게 DB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인지 제가 파악이 조금 어려운데 SNS 광고에서 잠재 고객 양식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홈페이지 트래픽으로 이제 좀 DB를 홈페이지 안에서 이제 유입을 하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걸 수도 있는데, 인스타그램 광고 자체는 다른 매체들보다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많은 모수를 모을 수 있다라는 거를 장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DB가 하루에 1개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DB는 조금 더 타겟 범위를 축소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커머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를 하는 게 좋고, 지금 뭐 DB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타겟층이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펫 광고 같은 경우에는 성별이나 연령이랑은 상관없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업종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 추가적으로 다른 매체를 사용해보는 거를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펫보험이라고 하면은 그 펫보험에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모수가 있는 타겟을 고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안에서 광고를 계속 하다 보면 리타겟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을 픽셀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 리타겟팅을 무조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펫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그 카테고리에 실질적으로 뭐 구매를 했던 사람들, 뭐 강아지 사료라든지 이런 거를 구매를 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 강아지 사료를 구매를 하니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약간 랜선맘 이런 거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겟에 대한 범위가 실질적으로 강아지나 고양이 아니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포화가 되어 있는 매체를 좀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셔가지고 그 매체에서 노출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유입한 데이터를 일단은 축적을 해두세요.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리타겟팅을 한 번 더 해가지고 리텐션을 시켜줄 수 있는 걸로 같이 좀 퍼널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거 진짜 잘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펫 쪽으로 어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네. 안 읽어주시겠어요? 연승이님 뷰티웨어 쪽으로 메타 광고 고민 중인데 인스타 광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우선은 지금 질문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뷰티 헤어 쪽에서도 이커머스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이 있을 수 있고, 미용실처럼 아예 그냥 고객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요런 거에서 어떤 이제 업종인지 확인이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뷰티 헤어 쪽에서도 뭐 아예 뭐 샴푸나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에센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약간 그 카테고리 안에서 뭐 모발 관련된 뭐 약간 탈모 약간 관련된 제품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자세한 내용으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댓글이 달려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읽고 지금 벌써 시간이 1시간이 훌쩍 가버렸는데, 오늘의 조금 주제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은 효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하고 어떤 식으로 광고가 들어가야 하는지 자세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교육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